점 B를 지나면서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건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거기에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한 개 주어져 있어요. 뭐, 점 B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 점 B의 좌표는 확실한 거, 지나는 점이 되는 거. 지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주어져 있으니 필요한 게 뭘까? 또 다른 점이 주어지거나 또 다른 점의 좌표가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나는 점의 좌표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지나는 점 혹은 기울기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삼각형을 먼저 보기 쉽게 좌표 평면에 한번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볼까요? 삼각형 ABC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지나는 점 반드시 주어졌다. 점 B라는 점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때야 할까? 자, 관점을 조금 바꿔서 AC라는 선분을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놓는다면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놓는다면 여기에 AC의 중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AC의 중점 M이라고 해볼게요. 이 M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점 B를 지나면서 선분 AC의 중점인 점 M을 지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면 이 삼각형의 넓이 2등분 되지 않을까? 이유는 중점이라는 것은 선분의 2등분하는 점이란 말이야. 2등분을 해봤어. 어때? 이 삼각형 ABC가 똑같은 넓이를 갖는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것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 M을 찾아서 점 M과 점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점 M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지나는 점은 B였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M이라는 거. 이 M은 어떻게 구해야 돼?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야 돼요. A 좌표와 C, 점 C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중점의 좌표 구할게요. A의 C의 X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랑 4이므로 더해서 2로 나누면 2 나누기 1, 즉 1이 됩니다. 또 Y좌표도 마찬가지. A와 C의 Y좌표가 각각 0과 2이므로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1이 됩니다. 즉, 지나는 점이 두 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점 M과 점 B를 지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Y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을 하면 기울기가 되니까 X값의 증가량 2-1, Y값의 증가량 0-1,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 줍니다. X-2.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분모 1, 분자 마이너스 1, 즉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배해서 플러스 2. 따라서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에 직선 mx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두 점을 잇는 선분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8번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편치 않아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y는 m으로 묶어서 나타낼게요. mx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돼. 이 m이 무엇이냐? 기울기네요. 그리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나 없나 보자. 여기 보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x 뒤에 마이너스 2가 빼져 있고 플러스 1이 더해져 있다. 그러면 지나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1이라고 해서 이걸 지나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이 정보들을 다 읽었으니 우리가 이 기울기의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적당히 나타내 볼게요.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걸 보시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면서 선분 AB, 자, A랑 B를 이은 이 선분 AB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선분 AB,
와 만나도록 하는 범위를 먼저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분 A, B를 만나면서 이 기울기가 최대일 때, 최소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반드시 지나면서 지금 이 성분 A, B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 A가 있지. 이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성분과 만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1번 이때의 기울기가 최대가 돼.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1은 지나야 되는데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선분을 지나지 않고 위로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자, 1번의 경우가 기울기의 최대값, 즉 m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때가 m이 최대일 때가 되고 그다음에 최소일 때는 어떨 것 같아? 가장 선분 A, B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점 B를 지날 때가 아닐까? 그러면 점 B를 지날 때를 한번 볼게요. 점 B를 지날 때. 자, 선분 A, B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인 점 B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점 B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이 기울기의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1,5를 지날 때의 기울기, 6,3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지. 첫 번째, 1,5를 지남으로 이 점의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5는 3m 플러스 1이 되고 3m은 4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의 m의 값 얼마가 돼? 3분의 4. 이게 기울기의 최대다. 두 번째, 6,3이라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대입해주면 3은 8m 플러스 1, 8m은 2. 따라서 이 기울기의 최소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의 범위가 나왔죠. 최소일 때가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최대일 때 3분의 4라는 값을 가지므로 이 기울기 m의 범위는 4분의 1 이상 3분의 4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사선 공식을 학습했지만 사선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세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삼각형 ABC를 만들어 놓았고 세 점의 좌표도 표시해 놓았어요. 자, 여기서 이 삼각형 ABC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순서를 선생님이 알려줬었어. 첫 번째, 밑변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1번, 밑변을 선생님은 AB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밑변, 무엇이 되냐? 선분 AB로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가 나오겠지. 자, 선분 AB의 길이 뭘로 구해? 점점거라고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구해줄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5랑 마이너스 3이니까 차 8, 8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3과 0이 각각의 y좌표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4 플러스 9가 됩니다. 73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73이라고 해서 밑변의 길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 밑변이 있으면 삼각형의 높이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자, 여기서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나머지 한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려보시면 이 선이 바로 높이가 되고 두 번째, 높이를 구해야 합니다. 높이는 여기에서 점 C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인 선분 CH의 길이가 되고 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 필요한 게 있다.
점직거를 활용하려면 점의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점의 좌표 주어져 있어요. 2,5라는 점 주어져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직선이어야 돼? A와 B를 지나는 직선 AB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이 직선 AB의 방정식을 우선 구해야겠네요. 여기에서 직선 AB의 방정식을 한번 구할 거예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 구해볼게요. 바로 x좌표를 뺀 것, 즉 x값의 증가량이 8이 되고 점 A에서 점 B를 뺐습니다. 그럼 점 A의 y좌표에서 점 B의 y좌표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군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 대입할 거예요. 5,0 대입하면 x-5. 자,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수 없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형으로 변형시켜서 나타내줘야 돼요. 양변에 8을 곱해보면 8y는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8y 마이너스 15는 0이라고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점의 좌표도 있고 직선 AB의 방정식도 있으므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이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겠지. 선분 CH라는 높이를 만들 수 있죠. 공식 기억해야 돼요. 해볼게요. 루트 직선에서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 분자는 이 점의 좌표를 x, y에 각각 대입해줘야 돼. x좌표 x에 대입하면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고 y좌표 y에 대입하면 8 곱하기 5가 돼서 40이 됩니다. 마이너스 15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 계산할게요. 분모에 64와 9를 더했어. 아까 밑변의 길이 구했던 거랑 동일한 수가 나왔네요. 루트 73. 그 다음 분자 계산할게요. 자, 이 절대값 기호 안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31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절대값 31, 즉 3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73 곱하기 높이 루트 73분의 31. 그래서 약분이 되죠. 루트 73끼리 약분이 되고 즉 2분의 3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해보도록 할게요. 14번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좌표 평면 위에 올려져 있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8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이등분해버리는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이 직사각형 둘을 동시에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이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야 되는지를 언급해 줄게. 보시면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보통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이 직사각형 위에 있는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대각선의 형태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물론 이렇게 돼도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이런 직선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야. 어떻게 지나가도 되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도 넓이를 이등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도 이렇게 이등분할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라는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줄게요. 어디를 지나면 되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있겠지. 이 대각선이 있을 거예요. 이 대각선의 중점.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등분이 됩니다. 즉,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걸 지나야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14번도 마찬가지로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모조리 지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볼게요. 자, 그림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림에서 두 대각선이 있을 거야. 두 대각선의 중점을 바로 찾을 수 있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뭐 공식을 활용하지 그러니까 이걸 그려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대각선의 중점, 진짜 중간에 있겠지. 어느 중간에 있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라는 x좌표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 이 x좌표의 정확히 중간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4겠지. 그러면 이 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도 이 꼭지점들이 y좌표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가운데에 있는 수가 뭐야?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이 중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는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일사분면에 놓여져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도 보시면 x좌표가 꼭지점들의 x좌표가 0과 2란 말이야. 그럼 그 딱 중간엔 1이 있겠지. 즉,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죠.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들의 y좌표를 보면 2와 4란 말이야. 이 중간에 뭐가 있겠어? 3이 있겠지. 그러면 이 대각선의 중점의 y좌표는 3이 돼. 즉,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 1, 3을 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네?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해볼게요.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8은 0이라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와 1, 3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대조할 거야. 그러면 x 값의 증가량 1 마이너스 4 5가 되네요. 그 다음 y 값의 증가량 3 마이너스 4 7이 됩니다.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정리를 좀 해볼게요. y는 5분의 7x 마이너스 5분의 7 플러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 5라는 거 거슬리고 우리가 일반형으로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5를 곱하고 2양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5y는 7x 마이너스 7 플러스 15 정리해보면 7x 마이너스 5y 여기서 상수항 계산한 게 얼마인가요? 8인가요? 플러스 8는 0. 정리했더니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다. ax 더하기 by 플러스 8이 0이고 7x 마이너스 5y 플러스 8은 0. 두 식이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a는 7, b는 마이너스 5.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7 마이너스 5인 2, 4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로 왔고요. 15번 문제를 쭉쭉쭉 읽다 보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이해가 덜 할 수 있어. 차라리 좌표 평면에 올려보면 눈에 잘 보여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세 점을 올려놓고 시작할 거고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 OAB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자, 가조건을 먼저 볼게요.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BPO의 넓이는 3분의 1 S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라는 게 어디에 올려져 있어야 되는지 볼게. 선분 AB 위에 올려져 있는 점 P래요. 그런데 요놈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 BPO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AP와 BP라는 선분의 길이의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지 보자. 자, 어때요? AP라는 선분의 길이, 그리고 BP라는 선분의 길이의 B가 2대 1이 되면 이 삼각형 BPO라는 요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지. 밑변의 길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랑 같아져서.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정체를 얻었어요. P라는 점은 어때?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점 Q도 찾을 겁니다. 점 Q. 선분 OA 위에 점 Q고 삼각형 BQO의 넓이는 4분의 1 S다라고 했어. 아, 넓이가 4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 Q의 위치가 어디고 Q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면 Q라는 점은 선분 OA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 그럼 이것도 선분 OA를 내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내분해야 돼? 이 A에서 Q까지를 3으로 두고 Q에서 O까지를 1로 두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 QOB 보이죠? 이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지. 4분의 1이 되는 거지. 4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 Q라는 점의 정체도 찾았어요. 이 Q라는 점의 정체는 선분 AO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점 P와 점 Q의 좌표를 구해주면 이때 두 직선 OP, BQ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가능하겠지.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 점 P와 점 Q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점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2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3 곱하고 1에다가 0 곱해서 더해주고 2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0 곱하고 1에다가 6을 곱해서 더해주고 자, 즉 점 P의 좌표는 계산해볼까? 3분의 6, 2, 3분의 6, 2가 됩니다. 자, 점 P의 좌표는 2,2가 되었고요. 그 다음 점 Q의 좌표도 구해볼게요. 점 Q의 좌표. 점 Q는 선분 AO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0, 1 곱하기 0, 3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0, 1 곱하기 6 따라서 점 Q의 좌표는 0,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점 P와 점 Q의 좌표를 찾았어. 그 다음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야? 두 직선 OP랑 BQ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그 직선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직선 OP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y는 점 P가 몇 컴마 몇이에요, 지금? 2,2입니다. 따라서 y는 기울기를 구할게요. x값의 증가량 2일 때 y값의 증가량 2니까 그냥 기울기는 1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서 심플하게 y는 x라고 할 수 있고 당연하지. x좌표, y좌표 동일하니까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다음에 직선 BQ 만들게요. 직선 BQ의 방정식. 자, 직선 BQ의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직선 BQ의 방정식. y는 자, 점 Q의 좌표가 지금 0,2분의 3입니다. 만들어 보면 y는 x 값의 증가량 3, y 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y절편 주어져 있네요. x y절편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따라서 직선 BQ의 방정식은 y는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직선 OP의 방정식과 직선 BQ의 방정식이 연립하는 교점의 좌표가 구해지겠지. 자,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y에다가 x를 대입하면 아래에 있는 식에 y 대신 x를 대입했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항에 보면 2분의 3x는 2분의 3 따라서 x는 1이 됩니다. 근데 y는 x라고 했으니 y도 당연히 1이 되겠지. 즉,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1,1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에서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하는데 fk의 최대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오면 곤두세워야 될 게 최대 최소, 이런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이한다고 했었냐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식, 즉 k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나올 텐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직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해볼 거고 0, 원점 0,0과 x-y 정리가 안 돼 있어. 자, 원점과 직선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직선을 x, y 상수항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k 플러스 1x 그 다음 k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fk라는 것이고 자, 점직거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fk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fk는 루트 직선의 방정식의 x의 개수의 제곱 직선의 방정식의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점의 좌표 x, y에 대입하면 모조리 다 0이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게 fk라는 식인데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네요. 분모 정리해 볼게요. 분모 정리해 볼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하면 2k 제곱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2k는 소거 되고요.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됩니다. 분자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플러스 2죠?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걸 최대를 구해야 돼. 이거 막 분모 유리화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보자. 지금 fk 이거 전체가 최대가 돼야 되지. 이거 이 수 전체가요. 최대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분수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커져. 여기 보시면 분자는 2로 고정돼 있고 여기서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지. 분모에서. 분모가 뭐가 돼야 될까? 분모가 제일 작아야 전체적인 값은 최대가 되겠지.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2k제곱 플러스 2가 최소가 돼야 돼. k 플러스 2가 최소가 돼야 된대요. 자, 이걸 2차 함수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y는 k에 대한 2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y는 2k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하자. 자, 이 2차 함수에서 최소값 찾을 수 있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아니겠어?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면 돼요. 꼭지점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몇 컴마 몇이에요? 0,2란 말이야. 자, 그러면 k가 0일 때 최소값으로 2가 나와. 그렇다는 것은 k가 0일 때 2k제곱 플러스 2의 최소값이 2다. 자, 그러면 f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k가 0일 때 뭐가 돼요? 분모가 2가 된다 했지. 즉 루트 2분의 2가 최대값이 됩니다. 요놈이 최대값이야. 루트 2분의 2가 최대값인데 약분을 좀 해줄게요. 분모와 분자를 모두 루트 2로 나눠주면, 혹은 약분이 어려운 사람은 유리화를 해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가 됩니다. 즉 fk의 최대값은 루트 2라고 할 수 있고 2번이 됩니다. 좌표 평면에 점 A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즉, 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이때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 중점의 좌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때 양수 m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점 A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잖아. 그럼 이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의 정체가 뭐냐? 이 밑변 BC 보이시죠? 밑변 BC의 중점이 됩니다. 이 점을 M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수직으로 선을 내렸어.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m이라는 점이 y는 mx-2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m이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직선이 하나 있을 거야. 직선 AM 보이시나요? 이 직선 AM. 이 직선 AM 어때요? 이 직선 AM은 y는 mx-2라는 이 직선과 서로 수직이야.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활용해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점 M의 좌표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점 B랑 점 C의 좌표가 없어서 중점 좌표 공식은 활용할 수 없어. 우리 점 M의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 이것의 x좌표는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이 y축 위에 있으니까 0일 테고요. 그러면 이 y는 mx-2라는 직선에 x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 즉 마이너스 2m이 점 m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점 m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직선 AM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직선 AM과 y는 m x-2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울기, 직선 AM의 기울기에다가 y는 m x-2는 기울기가 m이죠. m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자, 그러면 직선 AM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자, 점의 좌표 활용해서 구할게요. A라는 점 마이너스 2,3, M이라는 점 0, 마이너스 2M. 기울기를 구하면 X값의 증가량 2분의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기울기랑 2분의 마이너스 꺼낼게요. 2M 플러스 3 곱하기 M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2분의 M 곱하기 2M 플러스 3이 보이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즉 M 곱하기 2M 플러스 3이 2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면 양수 m이 나오겠죠. 전개해보면요.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m 플러스 2, 2m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양수 m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양수인 m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m은 2분의 1이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m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양수 m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23번에 여기서 두 직선 L과 M은 서로 수직이래요. 두 직선은 수직. 그리고 L과 N은 평행이래요. 두 직선 L과 N은 평행.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직일 때의 조건과 평행일 때의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일반형이란 말이에요. 일반형에서의 조건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의 조건 기억해야 돼요. 수직일 때의 조건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을 더해서 나타내면 0이 된다. 그 다음에 평행일 때의 조건 개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거였어. A'분의 A, B'분의 B 상수항도 C'분의 C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평행이라는 것은 해가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는 거야. 즉 해가 없다의 조건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x와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의 비율은 같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수직과 평행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a 값과 b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직선 L과 M을 가지고 볼 거야. L이라는 직선 어떻게 써 있어? L이라는 직선 x-ay 플러스 2는 0. M이라는 직선 4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 해볼게요. 기울기를 x의 개수를 곱합니다. 4. y의 개수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ab. 더하면 0이 된다. 즉 ab의 곱은 4가 됩니다. 그 다음 L과 두 직선 L과 N은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비율로 나타내 볼게. 1분의 1 같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 다르다. 마이너스 2분의 2. 그러면 여기에서 A랑 B의 관계를 보시면 이 둘이 분모와 분자가 같아야 돼요. 즉 A는 B-3과 같아야지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찾아낸 건 A-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 두 값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면 되겠지. 주어진 게 차가 주어져 있어요. A-B가 주어져 있으므로 A-B의 제곱에서 활용할게요.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AB라는 항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져야 되지.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구해야 하므로.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AB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값들을 모조리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겠다. A-B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A, B의 곱이 4였으니까 2 곱하기 4에서 8.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9 플러스 8 해서 1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24번에 마름모가 주어져 있고, 자, 마름모에서 두 점의 좌표는 언급이 되어 있고, 두 점, 또 다른 점 B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 자,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을 활용해야 돼요.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주로 많이 활용하니 대각선을 확인해 볼게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2등분을 하는데 어떻게 2등분하냐면 수직 2등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걸 찾으면 되겠다. 이 직선 L이라는 놈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네. 누굴 가지고? 직선 AC의 방정식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줄 수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이 직선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나는 점의 좌표를 활용하고 그 다음 기울기를 활용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4번에 해볼게요. 자, 일단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첫 번째, 직선 L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거고 어느 점을 지난다고? 선분 AC의 중점. 지나겠죠? 그러면 선분 AC의 중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 1,3, C 점의 좌표 5,1이므로 이 중점의 좌표 구하면 X좌표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Y좌표 더하면 4, 2로 나누면 2. 즉 3,2라는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직선 AC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래야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수직 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직선 AC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수직인 직선 누구? L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네요. 직선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을 구해야 돼. 얼마가 될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직선 L의 기울기 구했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직선 L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기울기 2,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정리해보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a랑 b의 값이 주어지죠. a 얼마예요? a는 y의 개수인 마이너스 1, b는 얼마예요? 상수항 마이너스 4.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와 b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가 됩니다. 5번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2차 함수네요. 그리고 직선 y는 2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2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자 곡선 위의 점이 어떤 점인지 좌표가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위의 점의 좌표를 하나 설정해 놓을게요. 어떻게 설정할 거냐? x좌표 언급 안 돼 있고 y좌표도 언급 안 돼 있으니까 x좌표 미지수로 a로 놓을게요. 그러면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이게 지나는 이게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점직거리 이용해야 되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와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2x-y 플러스 k는 0의 최소값이 2루트 5가 됩니다.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 볼게요.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절대값 대입할 거예요. 2a y에다가 대입해주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것의 최소값이 2 루트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2 루트 5라는 거는 자 분모 어차피 루트 5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지 않니? 이렇게 돼야 되지. 10분의
10 나누기 루트 5를 하면 이게 2 루트 5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최소값은 1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이니까 우리 이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하지. 그렇게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고, 여기서 a에 대한 2차 함수 나타낼 거야.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식 형태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러면 플러스 k가 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함에서 나타내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의 최소값이 10이래. 자,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될 수 있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k-5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k-5가? 절대값이 10이 되려면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k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k는 15 또는 k는 마이너스 5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자, 이 두 값이 모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첫 번째, k가 15일 때,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되냐? y는 2x 플러스 15가 되어서 떨어져 있지. 곡선과 이 직선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k는 마이너스 5일 때로 확인해 볼게요. y는 2x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야. 자, 이 직선과 곡선이 어떨 것 같아? 이 직선과 곡선은요, 확인해 보시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이차함수와의 판별식을 확인할 거예요. 그럼 이차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죠. 이거와 두 식을 각각 판별식을 확인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y는 2x 플러스 15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직선을 연립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2x 플러스 15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1은 0 판별식 만들어 보면요. 짝수 판별식 만들게요. 1의 제곱 마이너스 ac 11 음수. 자,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보시면요. 이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지 않아서 이 2차 함수와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양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2x-5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와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2x-5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판별식 만들게요. 짝수 판별식. 만들어 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가 됩니다. 뭔 뜻이야? 이 2차 함수랑 직선이 아이고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 그러면 이걸 만났을 때 이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5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따라서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값만 정답이 돼야 됩니다. 즉 K는 15가 정답입니다. 19번의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이 직선이 정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 보통 이렇게 기울기의 범위를 많이 물어보고 이 직선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해줘야 되냐면 M이 둘 다 들어있죠. M으로 먼저 묶어보세요.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 올려져 있고 이 직선을 M으로 묶어보라 했어. 왜냐면 묶었을 때 좀 힌트가 보여요. 지금 M으로 먼저 묶어보면 x 플러스 2라고 해서 이렇게 묶이죠. 이게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기울기는 뭔지 모르지만 지나는 점을 해석할 수 있어. 여기서 지나는 점 읽으면 어떻게 돼요? 몇 컴마 몇을 지나지 지금?
x좌표 뺐어. 지난번 x좌표 뺀 거야. 즉 마이너스 2,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0, y좌표 0. 그래서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지. 이쪽 어딘가에 있겠죠.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이. 이 점은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고, 이 직선이 그러면 저 정사각형과 만나려면 기울기가 가장 높을 때 어느 점을 지나냐, 가장 낮을 때 어느 점을 지나냐, 그 두 개로 구분해서 해줘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가장 높을 때, 여기서 지금 뭐 막대 같은 게 없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가장 높을 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점 어디를 지나면 기울기가 최대일까? 여기 그치 0,7 그치? 이 부분을 지나갈 때 직선이 기울기가 가장 높고, 그래서 가장 높고 이 정사각형과 만날 때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일 때 기울기를 구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지나는 점좌표 그냥 심플하게 대입하면 m이 나오지.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기울기가 가장 낮을 때, 하지만 저 정사각형과 만나려면 어느 점을 지나면 될까? 여기 무조건 지나는 점이야.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요. 어느 점? 4,3. 그렇지. 4,3이라는 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4,3이라는 점을 지날 때,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두 번째일 때 직선의 기울기가 최저일 때야. 그래서 1번인 직선일 때의 기울기랑 2번 직선일 때의 기울기를 모조리 구한 다음에 그 범위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 사이에 있는 건 다 지나니까, 정사각형은 항상 지나니까. 그럼 1번 몇 컴마 몇을 지날 때냐면요, 0,7을 지날 때예요. 그럼 0,7을 지날 때의 m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최대의 기울기가 되고, 대입해보면 되지 않을까? 7은 2m 맞나요? 0 대입하면 m은 2분의 7. 2분의 7 도 되는 거야? 2분의 7은 안 되는 거야? 2분의 7 도네. 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최대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몇 컴마 몇이었냐면 아까 4,3이었어요. 4,3을 지날 때의 m이 m의 최소값인 거예요. 이게 지금 최대일 때고요. 최소일 때 하면 4,3도 대입을 해볼게요. x좌표, y좌표 각각 대입을 해주면 3은 4 넣었어. 4. 6m이죠. 6m. m은 2분의 1. 그럼 이거를 그냥 2분의 1, 2분의 7로 써놓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기울기는 다 허용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이의 범위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 2분의 7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되는 거. 여기서 직선 위에 길이가 루트 10인 성분이 있대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 이런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뭔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 차라리 그냥 그림을 그려서 문장을 그려서 그걸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 직선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x-3y 플러스 6은 0이고 이 위에 성분이 하나 있대. 길이가 루트 10인 성분 AB가 있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더 쉬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점이 하나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점 C 위치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 데나 만들어놔. 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있고, 그럼 뭘 구하라 그랬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려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지 않니? 뭐가 보여? 밑변의 길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 뭐만 찾으면 되냐면 점지거 이용해서 이 높이만 구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 점지거 이용해서. 뭐랑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로 구해주면 높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높이를 구해볼게요. 높이는 여기 있는 x랑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야 돼요. 1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다는 점의 좌표를 다 넣어줘야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6, 플러스 6. 이게 높이네요. 그러면 높이는 루트 10분의 분자에 있는 절대값 기호안 계산해볼까? 플러스 10인가? 되게 약분하고 싶게 생기긴 했다, 이거. 이거 약분 가능한데 혹시 할 수 있는 사람? 약분하면 얼마일까요? 맞아, 루트 10이. 얘가 루트 10의 제곱이지. 루트 10이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루트 10으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루트 10이라고 높이가 나와요. 왜 이렇게 했냐면 밑변하고 높이 곱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고 뭐 루트 1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도 루트 10이었어. 그래서 곱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얼마 나와요? 5, 그치? 23번에 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얘는 되게 오랜만에 아까 우리 이 주간 테스트에서는 그냥 정석대로 했으니까 이거는 사상공식 한번 해볼까요? 사상공식 해볼게요. 순서는 저번에 했던 바로 전에 했던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순서는 밑변 길이 만들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높이 구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사상공식이라는 거 한번 사용해보자. 조금만 더 익숙해지도록.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 알면은 훨씬 빨라. 이게 손에만 잘 읽으면요. 그래서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1이 있었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여기 안에다가 절대값을 길게 쓰고 좌표를 막 적어 제꼈어. 뭘 적어야 되냐면 셋 중에 아무거나. 근데 보통은 0이 들어간 게 곱할 때 0이 되니까 쉽단 말이야. 0 들어간 좌표를 중복해서 쓰도록. 여기에 처음 점 쓰고 그 다음 점에 좌표 쓰고 그 다음 점에 좌표 쓰고 다시 처음 점에 좌표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복되는 이 점의 좌표에 0이 들어간 걸 써먹는 게 좋아요. 0이 들어간 거. 그래서 x좌표를 위에 y좌표를 아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x좌표를 위에 y좌표를 아래.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곱해주세요. 이렇게 연결된 선끼리 곱해주는 거야.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2분의 1이고 곱하면 이거 반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뭔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0 곱하기 4 5 곱하기 8 4 곱하기 2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곱해주는 거야. 반대로 곱하면요 0 곱하기 8 4 곱하기 4 5 곱하기 2 해서 빼주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이어서 내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첫 번째 괄호는 48이 나오고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수는 26이 나와요. 48 빼기 26 해서 2분의 1 해주면 되겠다. 해볼까? 48 빼기 26 얼마예요? 22? 2분의 1 하면 11이네. 삼각형 넓이는 11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써먹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고. 이거 공식 죽고도 하기 싫다. 나는 원래 정석일 거야 하면은 아까 했던 거. 밑변 만들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높이 구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자 123번에 3번이 문제예요. 이거는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렇게 세 직선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둘러싸인 삼각형이 하나 생겨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난감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점의 좌표가 있어야 우리가 밑변이든 높이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생겨 먹었죠. 점의 좌표를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찾냐면 방정식이 세 개가 있으니까 둘씩 묶어서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점들을 찾아줘야 되고 자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y는 2x랑 y는 x라는 두 직선이 있어. 이 교점 찾을 수 있을까? y는 2x랑 y는 x예요. 연립해볼게요. 이게 1번 점 y 똑같으니까 즉 2x가 x가 돼야 돼. 둘 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x는요 얼마가 돼야 돼요? 2x가 x가 되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 않나? 0이죠 0. x는 0. 그럼 x에 0 대입하면 y도 0. 0,0이에요. 얘네의 교점은. 그래서 첫 번째 교점 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되게 노가다 같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두 번째 점 찾을게요. y는 x랑 2x 더하기 y는 12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자, 이거 질문한 사람 하고 있겠지? 연립해서 해줘야 돼. y랑 x랑 똑같으니까 y 대신에 x를 넣어. y 대신에 x를 넣으면요.
3x는 12, x4, y랑 x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y4. 쉽게 구해지는 느낌이죠, 이거.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거는 4,4.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제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이유는 밑변의 길이를 설정하거나 높이를 만들려면 필요해요. 그럼 세 번째 점도 찾을게요. 세 번째 점은 y는 2x랑 2x 더하기 y는 10이랑 교점. y 대신에 2x를 넣어봐요. y는 2x니까 4x는 12, x는 3, y는 여기 3 나오면 6이죠. 3,6이네요. 세 번째는 3,6. 그럼 뭐 해주면 되냐면 세 점의 좌표가 멀쩡히 나왔으니까 이걸 활용해도 되지만 밑변과 높이를 직접 만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도 된다라는 거지. 이번에는 사선 공식 안 쓰고 밑변 높이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뭔가 0,0 왠지 얘는 냅두고 싶어. 점집거리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 두고 여기를 밑변으로 가져올게요. 2번 점하고 3번 점 사이에 있는 이 선분. 그러면 이걸 밑변으로 놓은 거예요. 이거 맘대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밑변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점점거로 이용해서 해주면 되고 x좌표 빼면 1이고요. y좌표 빼면 2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주면 루트 5.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맞는 거예요. 여기 있네? 멍청이 아니야? 여기 있었어요. 멍청이 아니야? 이거 왜 못 봤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있으니까 이 점이랑 너 너무 선생님 얘기하다가 신경 쓰다가 너무 몰입했나봐요?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줘요. 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죠. 그래서 높이를 구해주면 직관 뭐 치워. 나왔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닌가? 높이 구할게요. 2의 제곱 1의 제곱 0 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아요. 상수항. 그래서 높이는 루트 5분의 10인데 보통 이거 밑변의 길이랑 높이랑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형태로 비스무리하게 나오니까 이걸 보통 유리화를 안 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유리화를 안 하고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의 길이가 있고 루트 5로 높이가 마침 역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 루트 5로 분모에. 그래서 유리화를 할 필요 없이 약분하면 되게 심플하게 계산이 되죠. 삼각형의 넓이 6이라.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이거 참아 못 봤다. 뭐냐면 밑변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걸로 가지고 높이 만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교점의 좌표들을 찾아서 해결해줘야 되지. 이게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평면좌표 전환에서도 나오는 자치의 방정식이 뭔 소리냐면 자치라는 게 발자취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 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만드는 거. 그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하는 게 자치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점 딸랑 하나가 아니라 이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그걸 모아놓은 거라는 거야. 모아놓은 도형이라는 거야. 원래 원의 정의가 뭔지 알죠? 원이 원래는 그냥 동그라미 이게 아니라 어떤 정의가 있었냐면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 자치라는 거는 그 점들을 모아놓았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표형 124번에 한번 볼게요. 여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고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직선을 대충 그려줄게요. 이렇게 대충 그렸어. 두 직선을. 이 두 직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하나만 있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계속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점들이 뭘 만들 것 같아? 같은 거리에 있는 쭉쭉 모아보면? 선. 그치? 이 각을 2등분하는 선 위에 모든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선을 만들어요. 즉,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 각의 2등분 선 위에 있는 이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점, 대표하는 점 하나를 좌표로 놓을 건데 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점 중에 대표하는 점 한 개라고 할게요.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x랑 y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이 대표하는 이 점을 이용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p, q라고 대표하는 점 하나를 설정해서 p, q라고 놓으세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순서예요. 대표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x좌표 x, y좌표 y 이렇게 놓고 x, y가 들어가는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직선이고 나중에 이 원방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x, y가 들어가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데 힌트가 뭐였냐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부터 둘 다 같은 거리에 있어. 그럼 뭘 이용하면 되냐면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점직거를 활용할게요. 점직거. P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만들면 4의 제곱, 이것도 똑같이 무서운데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점 어떤 점을 활용할 거냐면 x, y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게요. 4x 똑같네 그냥 x나 y 대입해도 똑같죠.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점에서부터 첫 번째 나오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직선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해줘. 두 번째 직선에서 x랑 y의 개수는 각각 3이랑 마이너스 4니까 이걸 제곱해서 더해준 거 분의 여기도 똑같네요. 대입해보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거리가 똑같아야 한다고. 이걸 만족하는 식을 만들면 된다. 이걸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만 나타내면 그게 바로 이 대표하는 점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게. 분모 어차피 똑같죠? 분모 어차피 똑같이 5가 되니까 분모 소거하고 분자끼리 비교해 볼게요. 분자를 다시 써보면 절대값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랑 같아야 되고 이거 절대값이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를 해결하는 방법. 굳이 제곱만 생각하는데 이건 제곱하면 진짜 복잡해. 이거 제곱 언제 나오고 앉아있어요? 항이 3개인데 그쵸? 제곱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똑같대요. 우리 절대값 나오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거 있었지. 이거 한 번만 해줄 테니까 이거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면은 절대 A라는 애는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B라는 애는 플러스 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은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1 이제 절대값을 풀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둘이 얘도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 얘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케이스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A는 풀마 B가 있었죠. 그리고 B는 풀마 A가 있었어요. 여기서 B는 풀마 A라면은 예를 들어 B는 플러스 A 또는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타낸 걸 다시 A로 나타내보면 A는 B고 A는 마이너스 B 결국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도 풀마 얘도 풀마 이렇게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값은 얘의 양의 값일 수도 있고 음의 값일 수도 있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거랑 똑같아질 수도 있고 혹은 부호를 바꾼 거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호를 바꾼 거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하면 이
대표하는 점이 만드는 방정식이 나와.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게 우리는 직선이라고 지금 추측을 했죠. 왜냐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제가 모조리 모아라고 하는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다 존재해야 하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진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2항에서 좀 는형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7y 뭐지? 플러스 1는 0 또는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고 왜 두 개가 나와? 왜 두 개 나와요? 하나만 있진 않을 수도 있는 게 아까 이 노란색으로 이 각의 이등분을 만들었는데 이쪽도 지금 교각이 있다. 이 두 직선이 지나가면서 여기를 이등분 때리는 직선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직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만드는 거는 이쪽에 나온 이 교각을 반띵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교각을 반띵하는 이 각의 이등분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직선 대략 그린 거고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 성분을 그려야지. 그 성분에 중점이 만드는 자체의 방정식이래. 그거 그냥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릴 거고 사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릴 필요 없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데나 P를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이 성분 O에서 P까지의 중점이 어딘가 있겠지. 반으로 나누는 점이 있겠죠. 중점이. 이 중점들이 하나만 있진 않을 거야. 왜냐면 점 P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P라는 게 이런 데 다 놓여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데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중점들을 다 찾는 거예요. 중점을 다 찾아서 이 중점들이 만드는 도형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냥 추측상으로는 P라는 점도 일정한 직선 위에 있고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점, 원점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들은 달라지겠지만 비록 길이들은 달라지겠지만 이 중점들은 전부 다 일정하게 이렇게 직선 위에 놓여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준 거고 그림으로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이 점 M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러면 중점의 좌표가 X, Y인데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돼. 뭘로 식을 만들어야 될까? 주어진 조건이 뭘까요? 중점이 아닐까? 주어진 조건은 중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여기서 대표하는 점 X, Y로 놓고 이거에 관련된 식을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식을 제곱할 때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게 불편하냐면 여기 제곱하면 뭐 5x제곱, 5y제곱 잘 생겨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제곱하면 어떨 것 같아? 이거 세 개의 항 다 전개해야 돼. 세 개의 항 전개하면서 x, y에 대한 이 2차식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또 처리하는 방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인데 얘는 뭐냐면 중점이 나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2분의 하는 거. 그 2분의를 활용해서 해보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저 점이 x, y라고 되어 있는데 저 원점과 이 P라는 점이 있어. 요 사이에 있는 게 중점인데 이 중점 좌표를 활용하려면 P나 M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양보를 해줘야 돼. 뭔 소리냐면 P도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얘의 좌표도 x, y라고 만들 수 있죠. 근데 둘 다 x, y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점인데 누가 양보해야 될까?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먼저 나와 있는 이 P가 승이에요. P가 x, y라고 좌표를 차지하고 M이 양보를 해줘야 돼. 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뭐 P, Q, A,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양보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좀 더 이게 편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A랑 B가 뭔지 나올 거야. A. 원점과 x, y 사이의 중점이에요. 원점과 x, y의 중점. 그러면 2분의 x 이렇게 만들면 되나 안 되나?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죠. x좌표끼리 원점이에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러면 m의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 P라는 점은 x좌표가 2분의 x,
y좌표가 2분의 y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해줘야 될까? 뭐 A나 B 이런 게 뭔지 모르고 X, Y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A랑 B를 활용한 방정식이 필요해요.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을 봐보세요. 주어져 있는 식은 이게 주어져 있어요. P가 지나가는 직선, P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뭐 해줘야 될까? x, y가 되도록 변형을 해서 저기다 만들어줘야 돼. x, y가 되도록 변형해. 원래는 대표하는 점을 x, y로 놔야 되는데 일단 p라는 애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x, y로 만들어진 이 직선 위에 있는 이목이라서 아쉽지만 그래서 저 p라는 점을 x, y라 놨고 제가 한 발짝 양보해서 다른 미지수로 만들어서 중점인 걸 이용해서 각각의 좌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줄 수가 있지.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죠. 함부로 대입하면 안 돼. A를 여기다 대입하고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뭐냐면 X로 나타내고 Y로 나타내는 이 다음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X는 2Y인가? 2A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Y는 2B 그러면 즉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되지 않나? 봐봐. 2A, 2. 원래는 X, Y라고 설정했었는데 이거를 M이라는 놈을 갖다가 뒤집어 쓴 거야. M이라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M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2A, 2B라고 해서 점 P 좌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P는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점 P 좌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이 식이 참이 돼야 되죠. 그럼 식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0 이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시작한 거는 점 m은 a, b라고 놨지만 사실 이놈이 한 발짝 더 우세해서 p를 x, y라고 놔서 그 방정식을 활용해서 썼던 건데 중점의 좌표 공식을 이용해서 점 P의 좌표를 점 M을 관련된 형태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이건 엄연히 점 P의 좌표잖아. X가 점 P의 X좌표, Y가 점 P의 Y좌표잖아. 그래서 점 P의 좌표니까 우리가 P가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서 거기다 대입을 했더니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 자, 이 방정식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P를 지나가는 방정식일까? M을 지나가는 방정식일까?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점 P를 지나가는 걸까? 점 M을 지나가는 걸까? 분명히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점 P를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를 지나가는 거예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A가 들어가 있고 Y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B가 들어가 있어. 무슨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점 M을 지나가는 거죠. 이게 점 M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명히 직선의 방정식은 A, B가 아닌 문자 뭐를 사용하냐면 X, Y를 사용해요. X, Y를 사용해요. 이 형태를 그대로 쓰되 X좌표 자리에 지금 이 점에 M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양에서 A, B 대신에 X, Y로 바꿔서 이거는 이거랑 같은 직선이 아니고 여기 있는 X, Y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X좌표랑 Y좌표를 X, Y로 바꿔서 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점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원이 뭐냐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모은 거. 점들의 집합이라고도 표현하고 점들이 그리는 자취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일정한 거리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이 다 모여서 만든 고형이 원이고요. 중요한 요소 두 가지. 한 점, 기준이 되는 점이 원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이 중심을 그냥 A, B라고 놓았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놓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될까? 내가 그린 요 선의 길이. 반지름. 그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 반지름은 영어의 반지름이라는 영어에서 따와서 이렇게 소문자 R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뭘 얘기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여기 몇 쪽이야? 354쪽에 보시면 여기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그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하나 잡을게요. 원
위에 있는 점, 배표하는 점이니까 x, y로. 항상 배표는 x, y로. 그럼 x, y로 적고 이걸 할 거예요. 점점거.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지. 지금 x, y에서 a, b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해보시면요. x좌표의 차 제곱, y좌표의 차 제곱을 해서 거리를 구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 여기서 양변의 제곱만 해주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이 문제 책에 나와 있는 식이 하나 나와요.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점점거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근호를 없애버리면 돼요.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하면. 그러면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이거 요 모양새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x는 그냥 진짜 x고 뒤에 x좌표를 뺀 거야. 중심의 x좌표를. 제곱 플러스 y 뒤에 중심의 y좌표를 뺀 것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 요 공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심이 원점인 원은 어떻게 될까? 중심이 원점인 원. 여기 A, B 이 좌표에 각각 0이 들어가지. 중심이 원점이면 그러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도 중심이 원점인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이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이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게 표준형. 네. 일반형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거 다 전개하면 일반형이에요. 그럼 전개하면 x 2차식으로 나와. 근데 단 개수가 1이어야 돼요. x제곱의 개수. y도 2차식으로 나오고 개수가 1이에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이게 일반형이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또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걸 펼치면 일반형으로 바뀌어요. 그럼 표준형에서 일반형 바꾸는 건 너무 쉽다. 그냥 다 전개해서 정리하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어떻게 바꿀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이거 맞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쉬운 거 하나 예를 들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여야 정보를 읽을 수 있을까? 2차 함수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그치?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그때 정보를 읽을 수 있죠. 이거 중심이 보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보이니까. 그럼 이대로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죠? 뭔가 만들어야 돼요. 여기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가 있어.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그치, 플러스 1이 필요하지. 1 추가.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더하기 4y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4 추가. 왼쪽에 총 얼마가 추가됐어요? 4변에 5가 추가됐고 똑같이 우변에도 5를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주점을 지난대요. 중심 좌표 안 나와 있지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정보를 가지고. 그래, 중심의 x좌표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넣을 건데 굳이 y좌표까지 a라고 놔야 돼요? 직선 위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 x에다가 a 대입하면 y도 a가 되지. 즉 얘네 x좌표 y좌표는 똑같은 거야. 그럼 중심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심. 반지름 길이 어디 갔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 없으면? 그치, 그렇게 놓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중심은 있으니까 저 공식에서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 가지고 이 정도는 식을 만들 수 있고
반지름 없어요. 그래서 그냥 R제곱은 이렇게 냅둘게요. 그 다음에 힌트가 또 뭐 있냐. 요 점들을 지난데 뭐 어쩌라는 걸까요? 하나하나 대입하는 거야. 요 점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 점 대입하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B가 미치고 아니야? A. 무슨 식이 나오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A가 들어가는 R이 들어가는 방정식들이 나와.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주면 되는데 대입을 해보면요. 1-A제곱 더하기 1-A제곱은 R제곱. 요거를 정리하면 A랑 R 들어가는 방정식이 나오고 -1-A제곱 5-A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서 나와요. 얘네 정리해서 쭉쭉쭉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고 이런 짓을 하다 보면은 A제곱은 소거돼요. 그래서 A랑 R이 들어가는 방정식이 나왔는데 대표 126은 어쩌라는 걸까? 지름의 양 끝점이 나와 있대. 이거요 되게 중요한 요소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9점 가지고 점점거를 이용하면 지름의 길이가 나오죠. 그거 2로 나누면 반지름의 길이 나오죠. 반지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반지름 길이에요. R. 이거 구해줘야 되고 시간 없어서 말로만 할게요. 두 번째는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면 얘네의 중점을 한번 생각해봐. 이 중점이 뭐가 될까? 지름의 양 끝점에 중점이 있을 거야. 이 중점이 뭐가 될 것 같아?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AB의 중점을 구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만드시면 돼요.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요소를 활용해서 반지름 길이랑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원방 만들 수 있죠. 반지름 길이 얼마나 나와요 혹시? 10이요. 10이요? 아, 5요. 나 안 했어. 아, 5 맞아요. 5요. 안 할게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 5. 반지름의 길이 5. 그 다음에 AB의 중점의 좌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뭐냐면 중심의 좌표. 그럼 이거 가지고 공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원방 만들면. 대표 127까지는 하나. 이거 세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래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뭐 해줄까요? 아, 방정식이어서 이거 혹시 앞에 방정식 부등식 안 배워서 못할까 봐 걱정이야. 일단은 그냥 만들자면 여기서 x, y는 저 좌표들로 채워질 거야. 그럼 남은 수가 뭐예요? 남은 문자가 a랑 b랑 r이라는 문자가 남지. 하나씩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를 모두 차례차례 각각 대입해서 이거 한 번씩 대입하면 점이 3개니까 방정식이 3개 나오지 않을까? 그 3개의 방정식을 풀어서 A, B, 중심의 X좌표,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 대표 유형에 보면은 밑에 다 대표 유형들은 풀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풀고 나서 한번 확인을 꼭 해보고 그래야 밑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